네,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명인들의 복귀 김동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이 우려했던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연말 미증시가 제가 단기적인 유동성, 그러니까 12월 FOMC에서 다들 매파라고 했지만 실질적 유동성은 긴축에 대한 반응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틈에서 연말 랠리가 한번 나올 것 같다. 근데 그게 미국 시장의 기준이고, 우리 시장 제가 거의 한 달여 전부터 LG 에너지솔루션 IPO 이게 심각하다. 이걸 우습게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제가 미국은 그럴 것 같은데 우리는 과연 어떨까? 아마 쉽게 따라가지는 못할 것 같은데 한번 두고 보자 했는데, 지난주에 놓친 것 같다. 기회를 놓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결국 올라갈 때 못 올라가니까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시장이 사실 지수로만 봐서는 평온해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은 거의 단기 시세로 보면은 최악의 케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수 별로 안 떨어집니다. 시장 지수 당장도 크게 떨어지고 있지 않고요. 그런데 더 떨어질 것만 같은 불안감은 유지되고 있죠. 이게 제일 안 좋은 겁니다. 차라리 시장이 좀 강하게 떨어져서 클라이막스가 나와버려야 됩니다. 이게 주식시장은요, 실적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초보자분들은 숫자를 확인하고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좋을 것 같을 때는 비싸 보이고 그 비싸 보일 때는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사고 있다가 아주 많이 올라가서 그 좋은 숫자가 확인되면은 불안정했을 때보다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 있는데도 숫자가 확인됐기 때문에 편안하게 주식을 사려고 해요. 그건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걱정을 하고 있을 때 주가가 조금씩 흘러내리다가 그 모든 걱정이 노출돼 버리면 시장은 큰 회전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와서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위험이라는 건 시장이 위험하다, 위험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그럴 때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 위험한 상황들이 오픈돼 버리면 어때요? 거기선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이 다 노출됐는데 위험의 규모는 당연히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 위험이 노출이 안 됐죠. 그래서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 불안하다,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좋은 이유는 수급이에요. 그리고 글로벌 마켓에서의 플레이어들이, 즉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메이저 세력들, 유동성들이 IT 하드웨어 쪽에 대한 전망을 꽤나 좋게 보고 있는 듯합니다. 지금 주가가 괜찮은 걸 딱 손꼽는다면 마이크론, 근데 마이크론만 좋아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이런 거 다 꺾였습니다. 마이크론 좋고 TSMC 좋고 삼성전자 좋고 하이닉스 좋고 딱 요렇게만 좋아요. 그러니까 대만 증시가 안 떨어지죠. 우리 지수도 나름대로 견고한데 이건 LG 에너지솔루션의 영향이 저는 엄청나게 크다고 봅니다. 당분간도 유지될 텐데요. 그동안 전반적인 기조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쭉 한번 단기적인 흐름 점검하고 멘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2022년 전반적인 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우리가 지수 따먹기 하는 건 아니지만 지수도 봐야죠. 여기 요 빨간색 20선이고 초록색이 녹색 선이죠. 여기에 지금 수렴되어 있다가 저는 이번에 한 3,050이나 3,100 정도라도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보는데 연말에 그걸 놓쳤죠. 놓치고 오를 때 못 올라가니까 내릴 때 더 자연스럽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지금 60, 20이 데드 크로스가 나서 역배열이 돼 있습니다. 역배열. 120선하고 240선도 지금 역배열이 나왔고요. 그래서 사실상 조정 장세가 거의
분명하죠. 그동안은 여러분들 뭐 미디어든 뭐 어디든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괜찮다 괜찮다 아니에요. 예. 안 괜찮다는 얘기를 잘 못 듣죠. 주식 관련 미디어에서 맨날 괜찮대요. 저는 안 괜찮다고 봅니다. 예, 작년부터도 이건 조정장이다. 조정장에 맞춰서 거래하셔야 된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제일 치명적인 오판이 저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려가면 무조건 올라온다고 생각합니다. 올라갈 수 있어요. 전 대세 하락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전 대세 하락이라고 보지 않아요. 이번 유동성 조정, 이게 유동성 랠리니까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 유동성 랠리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유동성 랠리였기 때문에 이 유동성 랠리가 끝났으니까 제가 작년부터도 계속 얘기했던 게 뭐예요? 돈이 줄어드는데 돈의 규모가 줄어들면 시장 못 간다. 이 돈을 막 때려 부었잖아요. 여기서 한마디로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 돈 쓰라고 찍어줬지 않습니까? 소비하라고 돈을 그냥 계좌에다가 꽂아줬어요. 그거 이제 안 주잖아요. 그거 안 주기 시작한 게 작년 상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 경기도 좀 둔화될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자산 매입하고 정상화됐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 과정 아니에요. 작년도 여기서부터 여러분 이게 새삼스럽습니까? 여기서부터 긴축 얘기가 나왔잖아요. 작년 상반기에 미국 채금리가 1.73까지 올라갔었잖아요. 1월 달, 3월 달에. 이 얘기가 지금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게 다 조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장 여기서부터 계속 조정 중인 거예요. 이게 다 조정 기간이에요. 그러면은 여기도 간다 그러고 여기도 괜찮다, 여기도 괜찮다. 뭐 계속 괜찮대요. 조정이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안 괜찮아요. 조정장인데 어떻게 괜찮아요? 지금 조정장이니까 방어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내 종목에 대한 필터링 계속 해줘야 되는 거고 좋은 종목들. 왜냐하면 시장으로 돈을 못 버니까 장세가 조정이라는 얘기는 시장이 여기처럼 시장이 돈 안 벌어준다는 얘기니까 지금은 결국 종목을 가지고 내가 각계 전투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면전으로는 못 버니까 종목 가지고 수익을 내고 종목으로 자 수익만 나냐? 저도 업자라 그랬죠. 저도 증권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우리 업자들, 특히 여기 나와서 업자라고 얘기하니까 너무 격하시키네. 예,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 전문가는 뭐 방송에 출연하는 전문가들부터 해서 애널리스트 다 포괄해서 수익에 대해서만 갈망을 하죠. 근데 주식은요, 등락 아닙니까? 등락. 이거는 방어도 필요하죠. 근데 방어의 방식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액티브하게 현금화를 하거나 혹은 하방 해칭을 걸거나 하방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능동적으로 그 하락을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게 아주 어려워요. 그건 정말 단기적인 전술적 판단과 민첩한 대응이 가능해야 되고 아주 기술적 이해도가 높아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그 어떤 액티브한 현금화 관리보다도 우리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시간 관리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시간 관리. 내가 투자하는 기간 동안의 어떤 조정기에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시간적 관리. 들고 기다리고 버틸 것이냐? 아니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종목으로 좀 바꿔서 좀 더 속편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축소를 좀 해가지고 계좌 변동성을 좀 줄여놓고 있다가 나중에 더 확대 전략으로 갈 거냐? 이런 구체적인 시간적인 방어 전략이 저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언뜻 뭐 2,700 이하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놀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거는 뭐 최악의 상황이 되면은 그 정도까지도 갈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이론적으로 불가능이 아니라는 얘기고 저는 사실 한 3월까지는 그런 게 나와야 오히려 이 정도까지 시원하게 한번 나와야 이 조정의 가격 조정의 피크가 그래도 한번 찍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코스피가 2,650 야, 이 숫자 너무 살벌한가? 이 밸류에이션 부담 없거든요. 이 밸류 부담 없거든요. 이런 내려오면 오히려 걱정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뭐 예상보다 좀 둔화되긴 했지만 수출 여전히 괜찮거든요. 예. 물론 뭐 제조 PMI 같은 것들 좀 낮아지고 있어요. 미국 PMI 같은 거 약간 약해지고 있어요.
둔화 조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을 거, 가처분 소득 줄어들고. 그래서 2022년도는 좋기 힘든 장이에요. 기본적으로. 작년에 나빴으니까 올해 무조건 좋을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저는 2022년 힘들어요. 여전히 쉬운 장이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 드렸죠. 올해는 싸게 사면 벌 수 있다. 싸게 사면 벌 수 있다. 그게 2021년도부터 이어지고 있는 이 조정이 저점을 잡으면, 저점이 확보되고 나면 그럼 뭐예요? 박스가 하단이 되는 거죠. 저는 하락 장세라고 보진 않는다 했어요. 여전히 이 경제 성장 구조가 굳건하고, 그리고 올해 하반기 내년부터는 사이클링 주식들도 올라갈 만 하거든요. 설비 투자 지금 재고 사이클이 워낙에나 부족하기 때문에 재고 사이클도 탈 수 있고 설비 투자 사이클도 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경기 민감 섹터나 사이클형 주식들이 하반기 이후에까지도 괜찮을 테기 때문에 이런 상황, 재고가 이렇게 충족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락장은 안 와요. 하락장은 안 오고, 이게 유동성 역금융 장세 같은 상황인데, 이것도 사실상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하고, 이제 금리 인상 시작하면 사실 조정 끝나는 건데, 근데 거기서 이제 양적 긴축, 제가 지난 한 두어 달 전부터 양적 긴축 얘기했잖아요. 양적 긴축 얘기 나오면 시장 크게 흔들린다고. 근데 이 양적 긴축도 당장 채권 파는 게 아니라 만기 연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갈 거예요. 근데 그 양적 긴축을 본격적으로 국채를 팔아버리면은 그때는 또 주식시장 못 가요. 그래서 양적 긴축을 아마도 올해 연말부터는 시작할 것 같으니까 올해 장은 일단 시장으로는 못 간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는 그게 훨씬 더 현재 합리적 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결국은 2022년도도 지금 1월인데 올해도 기본적인 전략은 우선 생존. 그죠? 작년에 뭐 어쩌니 저쩌니 해도 여러분 본전 뛰기만 했어도 작년에 잘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작년에 시장이 옆으로 이렇게 갔는데, 근데 종목들은 일부가 이렇게 위로 가고 대부분 밑으로 떨어진 종목이 많아요. 특히 개별주 같은 여러분 개인들 선호하는 종목들 밑으로 떨어진 거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계좌를 보존하고만 있었으면 사실 중간 이상 한 거죠. 개인 투자들 작년 대부분 손실이라고 하니까. 그럼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올해도. 그런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작년처럼 이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이거죠. 또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올해 연중 저점을 제대로 잡으면 한 번의 수익 기회가 온다. 이게 올해 가장 핵심적인 전략적인 포지션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지금 포트폴리오 세팅하는 거죠. 이런 구간에서는. 그럼 어디까지 더 떨어질 거냐인데, 자, 여기서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이렇게 나오면은 일단 시장은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달력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또 달력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공모 여기에요. LG에너지솔루션이 여기 공모합니다. 이게 되나? 안 되겠구나. 여기 18, 19일이 이제 공모 날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LG에너지솔루션은 공모하면 끝나지 않습니다. 이 수급이 공모한다고 끝나지 않아요. 저는 비관론자가 아니에요. 저는 시장 자체를 하락장으로 보는 사람은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지금 대세 상승 구간에서 2년짜리 조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올 하반기 정도부터는 그래도 할만할 거라고 오히려 보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많이 깨져서는 안 된다, 절대로. 그게 제일 중요해요. 요 IPO가 끝나잖아요. 왜 이게 끝나지 않느냐면, 여기에 돈이 엄청나게 몰릴 거예요. 이 공모 규모 자체는 12조, 13조, 최대 13조, 평균 한 12조 정도의 공모 규모인데, 그 공모 규모의 경쟁률 감안하면 돈이 얼마 몰리겠습니까, 여러분? 엄청난 돈이 거기 몰릴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빠져나와서 주식을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에요. 지금 시장은 공모 자금들이 장내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공모 자금으로만 유지되기 때문에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장이 좋다? 그건 말이 안 되고. 그럼 또 하나, 그러면 이제 LG에너지솔루션 때문에 부족했던 수급이 그때부터 풀리냐? 아니에요. 3월 만기까지 저는 가야 된다고 봐요. 공교롭게도 3월 만기 이후에 3월 FMC가 또 거의 비슷한 시점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3월 달까지 장 못 간다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3월까지 3월에 첫 번째 금리 인상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거기서 이제 양적 긴축을 어떻게 할지 또 스토리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과연 갈 수 있게 위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결국은 1, 2, 3월이 기본적으로 방어 게임이 된다는 얘기고 1월 FMC 자 여기 25, 26이니까 27일 날 FMC 결과 나오는데 1월 FMC는 당장에 뭔 없어요. 1월 달에 뭐 금리 인상하는 것도 아닐 거고 그 대신 이제 1월에 코멘트가 어떻게 나오느냐인데 그런데 오늘 밤에 그 코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밤에 파월이 연준 연임 청문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원들은 당연히 물가에 대해서 압박을 하겠죠. 그죠? 그러니 파월은 당연히 연임을 위한 청문회니까 매파적 코멘트를 할 거예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파월이 매파적인 청문회에서 나오는 충격은 크지 않을 거예요. 그게 어젯밤 미국의 반등의 이유예요. 그게 어젯밤. 그러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이 떨어지면은 파월이 무슨 소리가 하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다시 반등은 나오는데 근데 내일 CPI가 있어서 그 반등도 세게 못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미국 시장은 어제 저점과 오늘 아침에 오늘 미국 장 초반에 살짝 올라갈 텐데 거기서 내일까지 가는데 그 내일 CPI가 컨센서스가 7.1인데 미국 CPI는 5월 달까지 가야 돼요. 5월 달까지. 4월 달부터가 작년 4월 지표 즉 5월 달 CPI부터가 4% 넘어갔거든요. 예. 4.6 갔다가 그다음 5.5, 5.6 뭐 이렇게 갔다가 이제 6.3, 6.8, 7. 이제 6.8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CPI도 1, 2, 3월 달에 높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작년 기저가 워낙 낮으니까. 그래서 그 기저가 높아지는 시점이 5월 달, 즉 4월 CPI부터거든요. 그럼 4월 CPI부터는 숫자는 낮아지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사실 1, 2, 3월에는 주식시장이 올라가기 힘들어요. 지금 구조는. 그런데 1월 달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제일 고비고요. 이번 주가 제일 고비고 오히려 1월 FMC는 전 별거 없다고 봐요. 오히려. 그러면 이번 주 또 목요일날 만기까지 있으니까 내일 모레 한 이번 주 구간이 단기적으로는 저점일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이번 주 저점 찍으면 그러면 이제 3월 중순에 이제 다음 FMC고 이번 1월 FMC도 좌우가 눈치는 보겠죠. 화끈하게 올라가지 못하겠지만 그럼 투자 심리 저점은 이번 주에 나오고 지수는 다음 주 FMC 정도에서 바닥 한 개 쳐놓으면 2월 달에 뭐 없거든요. 거기서 약간 반등 나온다 치면은 사실 지수로 보면 이거 뭐 마음대로 그냥 제 마음대로 그림이에요. 예상은 늘 틀리니까 예상합니다. 자, 뭐 여기 아니겠어요? 이번 주에 더 밀리면은 뭐 2,820포인트 한번 깨는 정도거나 아니면 살짝 안 깨거나 뭐 그 정도 아니겠어요? CPI 뭐 7.1 나온다 치면 그러면은 그 정도에서는 오히려 2월 달까지는 다시 한번 뭐 한 2,800에서 한 3,000 정도 요 반등? 이 반등도 되게 어설픈 거죠.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3월까지 가지 않겠냐.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G 에너지 솔루션 IPO 이후까지도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100조짜리 주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특례 편입들, 코스피 200 특례 편입, 그리고 MSCI 지수 특례 편입 이런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3월 만기 날이거든요. 그런 때 아마 편입이 이루어진다고 치면은 그때까지 기관들이 열심히 LG 에너지 솔루션 편입하면서 ETF부터 해서 패시브 펀드 이런 것들 밸런스 조절해야 돼요. 그러면 100조짜리가 들어오니까 그 100조짜리를 사기 위해서 다른 데서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있는 바구니에서 돈을 여기서 조금씩 빼가지고 그걸 산단 말이에요. 공모도 했지만 그 펀드 편입이 덜 된 주식들 계속 그거 사야 되니까 그 수급 때문에 특히나 대형주 시세가 쉽게 잘 안 나올 거예요. 그 상황도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요. 지수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뭐 상방 업사이드 쪽에 강력한 플레이도 아니고 그리고 조심하세요. 여기서 막 고퍼스 같은 거 괜히 질렀다가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단기 저점에서 또 물려버립니다. 역사이클 걸려버리면 진짜 지옥 됩니다.
저는 뭐 좀 밀리면 한 2,800대 제위협 정도 구간에서 오히려 1월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은 저의 예상이고요. 종목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냐면은 네이버가 여러분 네이버가 저는 이게 금리 인상 구간이고 긴축 구간이니까 뭐 경기주 산업재 사야 된다 반대입니다. 저는 그 의견에는 반대입니다. 오히려 정말로 여러분들이 산업재나 경기주를 보고자 한다면 내후년까지,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나 내년 정도부터 설비 투자 사이클 들어올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걸 생각해서 올해 싸게 사가지고 기다리겠다라면은 그건 전 찬성인데, 그게 아니라 뭐 지금 긴축 이슈가 강하니까 뭐 조선철강주 그러니 이제 거기서 뭔가 큰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아니다.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니까 성장주 다 팔아야 된다. 그것도 저는 아니라고 봐요. 자, 저는 전 세계 최고의 성장주는 테슬라라고 보는데, 테슬라 서학 개미분들 많으시죠?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테슬라의 성장이 멈춥니까? 미국이 금리 인상한다고 지금 테슬라의 성장이 멈춥니까, 여러분? 그거랑 상관없죠. 그렇죠? 금리 인상한다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쇼핑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론적 구조에 대한 시스템적인 반응일 뿐이지, 뭐 1분기 실적, 4분기 실적 조금 부진한 거 애초에 예상됐어요, 네이버. 그래서 이만큼 내려왔다고, 네이버가. 이만큼 네이버가 내려왔어요. 이거 지지 라인이에요. 저는 네이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뭐 33만 원대 라인은 만만하다고 보는데요. 좀 더 뭐 시황 밀리면 조금 더 밀릴 수도 있겠지만 네이버 지금 사면은 뭐 한 36만 정도까지는 수익 나지 않을까, 오히려? 이런 자리까지 들어왔다는 거죠. 지금 조정의 핵심 조정 종목이. 그러니까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해서 그럼 이거 피해야 되는 하락이냐? 여기서 주가 하락이 만약 나오면 아니죠. 이거는 받아야 되는 하락이죠. 이건 받아도 되는 하락이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익 구조나 성장 구조가 훼손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만큼 랠리였기 때문에 제가 2,800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는 전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목이 이번 조정에 센티멘털적인 큰 역할을 했잖아요. 네이버랑 뭐 유메이드 이런 주식들이 막 점퍼 밑으로 다이빙하면서, 그죠? 왜냐면 얘네들이 현재 시장의 조정 모멘텀인 긴축이나 이런 가장 피해가 큰 핵심적인 센티멘털 깨진 종목이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이 약간 투매 양상이 지금 들어와. 이 거래 터졌잖아요. 이 거래 터지면은 얘는 밑에서 누군가가 받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번 주 정도면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뭔가 반등 실마리는 나올 것 같은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반등이 본격적인 바닥은 아닐 것 같고 시간 3개월까지는 아직 뽑아야 될 것 같다. 이게 기본적인 뷰이고, 잠깐만요. 오늘 얘기를 빼먹지 않고 몇 개를 해야 돼서. 그래 삼성전자랑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이닉스로 잠깐 봅시다. LG화학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LG화학 외국인 산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 휩소입니다. SK 하이닉스가 오늘 움직임이, 오늘 구조가 너무 좋은 그림이 나와가지고 이게 지금 제가 약간 헷갈리게 하네요. 왜냐면 지금 SK는 바텀업으로 만약에 뭐 시가총 2위 종목을 바텀업으로 본다는 건 좀 어렵지만 이게 만약에 개별 상승을 해버리면요, 이게 얘는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시장이 떨어지는데 얘가 지수랑 상관없이 올라버리면은 아마 그 지수가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서 종목들이 단기 충격이 좀 더 강하게 나오겠지만, 뭐 낙폭과대가 나오면 하이닉스는 또 약간 쉴 수는 있는데, 근데 외국인들이 지금 TSMC,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수급으로 봐서는 IT 산업의 올해 전망 뷰를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아요. 올해 뷰 자체를 아주 나쁘게 보진 않는 것 같으니까 그런 점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 개별 종목들 매매하시는 참고가 될 것 같고, 성장주를 선별하셔야 됩니다. 성장주 선별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성장주는 여러분 유동성이랑 꿈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금리가 상승을 하면 그 유동성이 약해지는 거고, 그 유동성이 약해지면 꿈의 크기가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은 성장주 안에서 정말로 돈을 벌 수 있는 종목과 그냥 꿈만 꿨던 종목들이, 왜 그런 말이 있어요. 물이 빠지고 나면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 알 수 있다. 그게 바로 유동성에 대한 경고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지면 알짜와 허술한 종목들이 필터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성장주는 좋은 종목으로 압축하세요. 어중이 떠중이 다 버려야 돼요.
못 가요. 유동성 조정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오히려 성장주는 관리 대응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경기 순환형 종목들은 중장기 저점 매수는 내년까지 보고는 저는 권장합니다만 이 금리 인상 이슈를 이용하는 트레이딩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오히려 일부 조정 나온 성장주가 산업재 주식보다 더 지금 퀄리티가 높습니다. 가치가 더 좋습니다. 그 분위기 휩쓸리지 말자 이렇게 좀 의견 드리겠고요. 뭐 다음 주 정도면은 오히려 지금보다는 좀 나은 상황이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가 오히려 센티멘탈은 이번 주가 바닥이 한번 단기적으로는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보이지만 하지만 3월이 지나야 정말 진바닥을 볼 수 있을 테니까 너무 공격 강하게 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린 대로 좀 버텨내는 시간적 활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